주변에 뭐 직접적으로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뭐 좀 시작부터 어그로를 좀 많이 끌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당신에게 임신을 한 고등학생이 이제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게 오늘의 토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뭐 바로 그 사람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걸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순서를 가치 판단을 먼저 해야겠죠? 가치 판단. 이 상황이 뭐가 문제죠? 지금 여러분 생각에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미안한데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문제가 뭐 이 사회가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문제 인식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봐도 이제 문제인 상황이긴 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해줄래요? 이게 일단 왜 문제죠? 이게 왜 문제인지 여러분이 느낄 때 이 상황이 왜 문제인지 한번 멍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문제일까요? 일단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잠깐 시간을 멈춰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상황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사실 이럴 시간이 없어. 이미 이게 우리 미리 돼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비슷한데 다른 상황이죠. 보통은 근데 사실 알아서 해결하고 뭐 이렇게 오지도 않아. 사실 알아서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하고 이제 이미 사건이 끝나는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아직 더 우리의 생각을 상황 파악을 복잡하게 만들어 보려고 아직 이제 임신을 한 상황으로 찾아온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치 판단부터 해봅시다. 뭐가 문제죠? 아니, 도발적인 얘기도 돼. 문제가 없습니다 해도 돼. 그러니까 주장을 하려면 이유와 근거와 뒷받침이 있으면 주장을 해도 돼요. 네, 사회적으로. 일단 사회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임신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정말.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축복의 관계인 건데 성관계도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이해가 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니까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변수를 우리가 뭐 조절해 볼 수도 있지. 다른 분들의 의견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 결혼을 못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부모 동의가 있으면 할 수는 있대. 몰랐는데 부모 동의하면 미성년자 결혼은 가능하더라고. 심하면 그냥 부모 동의해서 시켜버려? 막 이런다. 왜 부모가 동의를 안 할까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맥락. 법적인 측면을 접근하셨나요? 법적으로 아직 결혼 불가.
그러니까 이게 불법과 윤리 도덕적인 이제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막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도의적으로는 문제입니다. 막 이런 이상한 물타기 하잖아. 근데 이제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돼서 지금 뼈빵 가려고 많이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무슨 사회의 무슨 편견이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서 이게 문제긴 문제인데 얘네가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뭐 하긴 뭐 그것도 막 진짜 100번 양보하면 뭐 조선시대 때는 뭐 낭낭 18세가 왜 나왔겠어요. 막 16세 뭐 이럴 때 다 이미 결혼했었다는 거지 옛날에 조선시대는. 근데 이제 그때랑 또 상황이 다르잖아. 그렇죠? 지금 그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결혼을 안 했다는 게 포인트야? 나이가 어리다는 게 포인트야? 뭐가 포인트일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문제가 없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해보세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 팁을 드리면 팁이라기보다는 정답을 맞추는 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논의할 때 보조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기독교적 생각과 그냥 윤리도덕 생각을 분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대로 실제로 삶을 녹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포함한다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윤리 도덕이라는 이유를 못 찾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윤리 도덕적으로 요런 문제가 있고 요런 걸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애동되는 개념이지. 이거를 구분해서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이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도 이거를 좀 너무 나누지 않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논리가 뭐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도 뭐 마찬가지로 니네 믿는 신이 싫어한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그 분리하면 그렇게 되거든. 니네 신이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해야 되냐? 이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지. 전혀. 근데 실제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종교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법 안에 윤리 도덕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그게 지켜져야만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이 상황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게 제일 지금 문제인 건가? 디테일하게 보면. 결혼보다는 오히려 책임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건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된다. 근데 막 영앤 리치야. 영앤 리치 20살인데 아니 20살이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난 래퍼라서 성공했어. 그래서 영앤 리치. 그래서 나는 재정적으로 이미 충분해. 그럼 괜찮나? 알고 보니까 여자 고등학생 래퍼야. 영앤 리치. 결혼이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고 저도 책임에 더 무게를 지게 되는 거는 결혼을 했어도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물론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로서 또 배워가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근데 내가 돈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독립만이 부모로서 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독립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결혼 여부?
가치 판단의 축이 지금 결혼 여부와 책임 여부. 둘 다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어디 중에 있는 날을 따지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가 결혼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준비가 된 거냐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렇게 저는 이제 논의를 좀 저도 확장하고 싶은데 되게 장난기가 또 발동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면 임신을 한 게 문제인 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또 이렇게 결혼 여부라는 축으로 이게 문제다. 이 상황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임신만 안 하면 괜찮은데 임신을 한 게 문제다. 이 축도 있지. 그럼 임신만 안 하면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고등학교에 콘돔 접하기 나라 이거잖아. 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의식은 가치 판단에서 성관계, 미성년자는 사실상 미성년자 성관계의 장녀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 제가 케이스는 하나를 딱 던졌지만 이 하나의 케이스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막 뒤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지혜롭게 깊게 생각을 해야 돼. 임신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임신해서 문제인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신이 원하지 않아서 임신일 수도 있지. 아, 강제로 당한 걸 수도 있지. 아,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죠. 뭐 성폭행에 의한.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또 나왔어. 가치 판단 이슈 또 나왔는데. 그러면 자발성 여부냐? 근데 이게 성폭행에 대한 문제이든 내가 아니면 서로 원해서 네. 합의된 성관계인데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냐? 그랬든 어찌됐든 간에 둘 다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올바른 성교육이 되지 않았던 거. 그 성관계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죄 때문에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한테 주신 되게 귀한 축복이고 특권인데 그게 훼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성폭행 같은 것도 일어나는 거고 자발적으로 서로 좋아서 했어도 그것도 어찌됐든 그 가치를 훼손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그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에 대한 성에 올바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더 좁게 말하면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거죠.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지? 아, 내가 어디서 얘기했더라? 하도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어디서 얘기 까먹었는데 제가 언제 청년부가 어디서 6팸인가? 내가 어디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되게 도발적인 얘기를 하나 한 게 내가 그랬어요. 진짜 완전 비방용으로 되게 노골적으로 우리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언제 어느 타이밍이랑 누구랑 섹스해야 되는지 배운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엄마가 가르쳐주디? 아빠한테 배웠니? 그거 없단 말이야. 수련에서도 들은 거 같은데. 수련회 때 얘기했나 내가?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으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 되게 너 언제 누구랑 어느 상황에서 섹스를 해도 되고 언제는 하면 안 되는지 배운 적 있냐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게 문제야. 이게 가장 큰 문제지. 너무 우리가 선비라서 그거 점잖지 못하게 해서 근데 생각만 그러고 이것만 말하는 것만 점잖게 하는데 행동은 점잖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 그게 남사스럽게 근데 왜 몽둥이는 남사스럽게 이렇게 벌어지냐 이거지 사건.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언제 어느 상황에 누구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괜찮은 건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게 장려되는 거지. 성경에서는 이제
그 디자인된 거잖아요. 그게 악한, 그 자체가 악한 거면은 아예 인간이 그렇게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겠지. 아예. 그냥 다 고자, 우리 모두 다 고자. 이렇게 됐겠지. 근데 뭔가 원래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뭔가 지금 오염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뭐 논의 좀 확장됐지만 좀 원하지 않는 거는 근데 확실히 뭐 안 믿는 사람도 이거는 실드가 두 가지. 원치 않는 어떤 비자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일이 일어났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자발성, 비자발성 이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그럼 가치 판단을 여기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걸 좀 끌어내기 좀 애매한데. 야, 그런 좀 웃긴 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기서 가능성이 여러 가지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계속 이제 갈라지는데, 그럼 자발성이야.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하에 관계가 진행이 됐는데 영앤 리치야. 심지어 영앤 리치야. 그럼 까짓 거 뭐 그냥 살지 하면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인가? 살지가 아니라 키우지가 돼야 해피엔딩인가?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라니까. 복합적이야.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이지. 그럼 일단 우리는 다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상황이 뭔가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이라는 건 동의하세요? 이 용어도 막 되게 혐오래. 또 이런 뭐 비정상이다라는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뭐 똥이 더럽다고 말하면은 그게 똥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는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 똥 좋아요? 그럼 존중해요? 그러면 네 얼굴에 발라도 존중할까요? 그러면 내가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말은. 근데 사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식이잖아요. 혐오할 걸 혐오해야지. 물론 무분별하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혐오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또 지금 제가 이 뭐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미성년자 임신해서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뭐 미혼모 내지는 뭐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을 혐오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존재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동의가 돼요. 지금 이 상황 문제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지금 넓혀주는 거야, 계속. 그냥 단편적으로 이거는 비성경적이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너무 재수없게 담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넓게 답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넓게 모든 케이스를 좀 휘돌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니까 해결해줘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처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런 사건이 어떤 케이스가 벌어졌을 때 그 뒤에 이거를 해결한다는 논의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 이슈가 그런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닌데 왜 제사회화하고서 당신들의 그런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아닌데 왜 문제라 그러는 거죠? 하면서 아예 예방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살하시려면 동성애에 대한 계몽 운동을 해서
이거는 위험한 거고 안 좋은 거고 이거는 성 중독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동성애에 빠졌는데 정상적인 그런 정상적인 그들은 정상이 이런 걸 이 자체의 개념 인정을 안 하죠. 기존의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남녀 성 역할로 이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그 솔루션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거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고등학생이 임신해서 근데 나는 되게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제 성차별적이다. 뭐. 그럼 여자만 잘못했나요,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고등학생이 임신해서 찾아왔다면 임신은 여자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잘못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도 잘못이지. 그럼 임신은 혼자 하나. 지 아이돌이 관리를 뭐라고요? 지 아이돌이 관리 못하는 남자애도 문제인 거지. 그래. 못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워딩 그대로 하면 좀 민망한데? 19분 토크가 될 수밖에 없네. 자신의 그 아래쪽 부분을 관리 못한 당신의 잘못이다 뭐 이런 거였어요? 남자도? 제목 두 줄로 가요. 그럼 예방 여자친구 임신시켜서 찾아온 거죠. 성차별이라고 또 그럴까봐. 자, 이슈 두 단계로 두 번째 단계 넘어게 예방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찾아와서 우리가 접한 거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 동의해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찾아온 것 자체도 본인도 이게 만약에 고민거리가 그렇죠. 아니고 떳떳하고 문제거리가 즐겁고 아니라면 행복한 일이라면 하고 모두가 축복을 받겠죠. 그런데 고민이 되니까 찾아온 거 영앤 리니지 아이 잘 나와서 잘 키울게요 화이팅 뭐 이런 건가? 이거는 10명 나올게요 영앤 리니지 본인부터도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찾아온 건 어떡해요? 폐기보소 영앤 리치면 가능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논의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돈만 많으면은 그러면 다 그렇게 이제 해도 되나?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시스템 밖에서 출산이 가능해서 그게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가족 구성원의 개념 해체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죠. 유럽이 많이 그래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결혼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냐?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서 사실상 동거에서 애를 낳아요. 거기. 근데 그게 그 현상이 너무 벌어진 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그냥 그걸 인정을 해요. 그냥. 그냥 그게 사회 현상이 돼버린 거야. 그냥 다. 그럼 다 결혼 안 하고 그냥 그 사실혼인 상태에서 쭉 그 가정을 유지를 해요?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그쵸. 왜냐면 그게 법으로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윤리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 결혼 안 했다는 건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하냐면 그것도 난 또 한편으로는 이래서 안 하는구나 또 그런 게 서구 사회는 그 이혼하면 위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 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 이상부터 시작이야. 내 전 재산을 내가 이 사람이 한 푼도 안 들이고 했어도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여성 회고라고 얘기하는데 법이 여자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해놨어.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게 좋은 줄 알았지. 근데 그게 평등한 게 아니라 역차별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그게 맞아요. 이혼하면 그 당시 여성은 그냥 죽어야 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거를 보정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걸 적용해서 이혼하면은 여자한테 무조건 당신 재산 반. 그러니까 누가 비꼬면서 뭐 그 뭐지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남자 뭐 그런 얘기했어. 개뿔 뭐 내가 평생 내가 돈 이만큼 다 벌었는데 내가 10억 벌었는데 이 여자 나랑 결혼한다고 한 일주일이랑 나랑 잠깐 살다가 이혼 소송하면은 5억 버네. 이런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고 싶을까? 절대로 안 하려고 할까? 절대로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 지금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얘가 나쁜 맘 먹고 이혼 소송 딱 여자 쪽에서 때려버리면 그냥 내 재산, 심지어는 재산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반이 끝이 아니라 반부터 받고 얘 양육권 주고 양육비 계속 줘야 돼. 남자가. 그럼 뭐야? 나는 세장가 갈 수 있어 없어? 내가 얘를 부양해야 된다니까 이혼을 해도? 그럼 뭐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손해인 거야.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기 어디 호주인가 어디에서는 남자가 프로포즈 결혼하자고 하면은 여자가 막 물어. 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엄청난 페널티를 다 감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서구권, 약간 좀 페미니즘이 좀 너무 창궐해서 그렇게 된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결혼이 되게 많이 해체가 됐죠. 뭔 얘기다 이거지? 예방.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콘돔을 사용해야 됩니다. 임신이 문제라는 애들은 임신만 안 하면 돼. 뭐 피임약을 뭐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왜 첫 번째 자리에 있는지를 알겠죠.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법도 달라지고 솔루션이 완전히 컨셉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 우리가 누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렀더라. 안디옥에서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단순히 성경 뭐 예수님 12제자 이름은 누구누구누구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그때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 뭐야? 예수쟁이라는 거야. 근데 나쁘게 말하면 비하하는 의미인데 좋게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걸 해보자라는 거지. 그리스. 그럼 여기서 뭐 가치 판단을 요약하면 이거 되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악시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죄악시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설계를 인간을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성관계를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설계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굿!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설계가 아주 훌륭해. 이 방식은 아주 좋아. 하나님이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이 성관계를 인정하셨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아무도 엄마도 안 가르쳐준 아빠도 안 가르쳐준 내가 언제 누구와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가치 판단. 최초의 결혼이 나오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첫 중매쟁이죠. 그 결혼 그 김보규 그 노래 보면 나오잖아요. 이시아에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초의 결혼이죠. 어떻게 보면 결혼제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정의가 이걸 그냥
이 안에 짧은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간음, 어덜터리라고 하는데 간음의 정의를 성경이 갖고 있는 간음의 정의는 모든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접촉. 정말 되게 엄밀한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직접 성관계만 아니면은 간음 아닌 줄 알아. 그래서 성기와 성기의 결합만이 성관계인 줄 생각을 해서 누가 비꼬려고 그렇게 만든 건지 진짜로 그런 미친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성기로 하는 성관계를 안 하고 그 외의 거는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엄밀하게 이렇게 내렸죠. 모든 혼인이의 관계. 이게 누구랑 해야 되냐가 여기서 설정되죠. 누구랑 해야 되냐. 당신 남편, 당신 아내, 혼인한 사람. 그럼 뭐예요? 결혼하면 간음이 안 해요? 결혼해도 간음이 할 수 있지. 결혼 안 하면, 그러니까 결혼 안 했는데 왜도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좀 세게 생각을 한다. 근데 결혼을 안 하고 하는 사랑하는 그놈의 사랑하는 괜찮지 않아요? 이응지을 리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데? 그 있지도 않은 사랑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드라마로 배웠어. 사랑하면 성관계해도 되지 않아요가 지금 시대 정신이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건 니들 생각이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도 니들도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사랑해서 했으면은 괜찮은 게 아니라 그건 간음이에요. 왜냐면 간음의 정의가 누구랑 했냐고. 사랑해서 아니 됐고 누구랑 했냐고. 결혼 안 했는데 그건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 판단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하면은 답만 얘기하면 이제 열받잖아, 안 되는 사람들이. 미친 꼰대들, 막 종교 꼰대들, 종교 또라이들, 내 다음 종교 또라이 이러면서 또 그냥 무시하면서 치는 폭풍 섹스를 하고 있다고. 그쵸? 근데 그들이 알아먹게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왜 이 기준이 왜 중요할까? 예방 안에 지금 이 논의가 들어가는 거죠. 왜 중요하죠? 이 기준? 생명이 탄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경시하는 거. 생명. 임신만 안 하면 되지 않나? 생명을 잉태 안 하면 되잖아. 지수 없는 역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피임법이라서 그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이것까지 난 이거 미친 사람들 봤어. 내가 어떤까지 봤냐면 이게 그 남자들 유부남이 보통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 정관 수술이라고. 여러분 다 성인이긴 하니까 그냥 토크 진행할게요. 정관 수술이라고. 이게 이제 정자가 만들어져서 이제 나오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 같은 거야. 혈관 같은 두께, 얇은 이런 혈관 같은 두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잘라. 그래서 묶어. 그러면 정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정을 해도 정액은 나오는데 정자가 없어. 그러니까 셀프 고자 시술이지. 이거를 지들이 섹스를 마음껏 하고 싶어서 이거를 결혼 안 한 남자애가 이걸 수술을 받는 애가 있어. 그러면서 이런다? 또 그러면 나중에 애 낳고 싶으면 나중에 재수술이 있어요. 이게 접합하는 게.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퇴화가 돼. 그래서 접합했을 때 이게 100%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막 나중에 50% 떨어지고 50% 막 30% 이렇게 떨어져. 이게 다시 접합될 확률이. 그럼 뭐예요? 고자가 되는 거지. 묶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 관을 묶어만 놓고 풀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묶어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이게 표현이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이게 안 자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묶은 거지. 안 자르고. 안 자르면 이런 건데 이러면은 불안하지.
이게 풀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야 나는 수술 받았는데 너 어디서 임신하고 왔어? 이제 분란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안 하고 쓸데없는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지. 이걸 잘라서 잘라진 거를 이렇게 묶어요 요새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좀 여기서 약 파는 게 나중에 그럼 연결하시면 돼요 하는데 나중에 이게 묶었던 걸 다시 풀러서 이 자른 부분을 다시 접합하는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성공 확률이 이게 자른 지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시 재접합 성공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너무 어른의 세계를 알려줘 버렸나?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20대에 막 피 끓는 그런 게 성욕이 막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인생 전체를 보잖아요? 아마 자기가 그거 그 뭐냐 이름도 잘 인터스텔라 하지마 이런 인터스텔라 그림 있잖아. 하지마 막 이럴 거야. 미래에 자기가 과거에 자기에게 찾아가서 하지마 이 고장 막 이럴 거라고. 고장 된다고 막 하지 말라고 그럴 거라고. 미래의 자기가. 내가 좀 웃기게 말했는데 그러면 생명 원치 않는 책임질 수 없는 임신 때문에 그럼 책임질 수 없는 임신만 예방하면 되나? 그러면 또 사람들은요 안 좋은데 머리가 진짜 잘 나와. 그러니까 이런 수술 받으면 되지? 이런 애들 있어요. 의학박사로 그런 데서 여자애들은 뭐 피임약 계속 먹고 먹는 피임약. 질병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하지 않은 부분별한 그런 성관계를 하면은 질병도 생길 수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몸이 안 좋은 막 질염 같은 것도 막 쉽게 오는. 맞아. 그 피임약을 젊은 여자들이 그런 이제 성관계 피임을 목적으로 그냥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피임약 처방 받았다고 막 다 물러난 여자애 막 이렇게 또 찍는 것도 그게 아니라 그 뭐 생리통 심한 여자들은 뭐 그게 피임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대.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해 끼고 이렇게 섹스 머신년 막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근데 정말 그런 목적으로 이걸 쓰면은 여자들도 문제가 되는 게 그냥 항상 하나님이 설계를 벗어나는 거는 뭔가 문제를 부작용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럼 난자를 만들어내는 거를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그거를 막는 건데 그것도 약간 내가 보자 비슷하게 되는 게 그게 너무 오래 그걸 계속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자궁에서 난소에서 이게 난자를 만들어내는 애들인데 얘가 퇴화를 합니다. 점점.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몸이 그렇게 기억을 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난임될 확률이 높아지고 문제가 정말 지금 실컷 즐기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리스크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피임약도 예방법은 아닐 것 같고 근본적인 고등학생이 임신하고 찾아오지 않아. 올바른 성관계 이해가 되지 않고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훼손되면서 온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올바른 예방법은 결국에는 올바른 성관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게 예방.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면 괜찮을까라고 그 how to sex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how to sex가 아니라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는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돼. 보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더 근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하고요. 가정에서 놓쳤다? 그러면 교회 교육이나 교회 교육도 놓쳤다? 그럼 친구 교육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친구가 김현수 씨야. 근데 김현수 씨가 이런 올바른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가치 판단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섣부른 행동을 이제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죄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 같이 교회 다니는 할머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100% 못 알아듣지. 꼰대년이? 막 이런 걸 친구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알기로는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라고 거꾸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지.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말 잘하는 그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인가? 그 아줌마 같이 말 잘하는 분 있잖아요. 아줌마시지? 아줌마 같이가 아니라.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 나 너무 와닿은 게, 야,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유튜브예요. 동중판 아니었는데 더 편하게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결혼을 지금 니네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인간끼리 부대끼는 이 시스템 중에 왜 결혼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인간끼리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결혼이란 시스템만큼 좋은 게 없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뭐 동거도 안 해봤겠어? 다 해봤겠지, 인류 역사에. 근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간관계 중에서 여러분이 의도해서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결정이 결혼이에요. 인간관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맺히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랑 친했던 친구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옆자리 친구랑 보통 제일 친하지 않아요? 처음에 반대서. 같은 학원 다니는 애랑 더 친해질 확률이 있잖아. 근데 생판 뭐 모르는데 갑자기 와갖고 우리 이윤이 베프야. 너랑 아무런 접근도 없는데 너랑 갑자기 베프가 돼? 뭔가 같은 반에 있거나 옆자리에 앉는 우연히 짝이었거나 아니면 우연히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뭐가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걸 내가 의도해서 됐냐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거 아버지 골랐어요? 김영철 씨로 은행원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골라서 태어났어요? 몰라.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못 고르죠. 내 자식도 내가 못 골라. 동생도 못 골라요. 동생도 못 고르고 뭐 친구도 내가 고른 것 같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내가 고른 게 아니야. 왜냐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고른 것처럼 보이지. 내가 있는 사람 중에 얘랑 더 친해서 내가 친해져야지 이건 있지만 걔를 어떻게 봤냐고 당신이. 주어진 거야. 모든 관계는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어진 것들 중에서 내가 진짜로 평생에 결정하고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고를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고 평생 책임져야 되는 관계. 그게 부부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와, 이분 크리스찬 아닐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이 지금 이제 그 주제가 그랬어요. 막 30대 후반 되는데 결혼 못하는 동생들에게 언니가 한 말 해줄게 막 이러면서 니네 너무 잘 보이지 모를 때 했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결혼의 중요성 그런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그런 무분별한 다른 여러 사람과의 그걸 연애 기간 동안 평균 제가 전에도 수련 때가 얘기한 것 같은데 카톡 때 얘기했나 그 이혼율과 결혼 전에 성관계했던 대상의 수가 갖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결혼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거나 아니면 한두 명 이하인 사람의 이혼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이혼율이 그 이상으로 보통
보통 지금 뭐 성인 남녀 우리나라 기준 내가 얼핏 들은 게 우리나라 기준 성인 남녀 결혼하기 전까지 성관계 한 사람의 수가 뭐 평균 뭐 7, 8명? 5에서 8명과 결혼 전 성관계를 맺고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평균에 오른 거지 이제 평균에. 빌 게이츠가 여기 같이 앉아서 우리 평균 내면 우리 평균 재산이 지금 몇 조 되잖아. 네, 근데 평균에 오르죠. 그럴 수 있지. 내가 안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심하게 하는 사람, 더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합쳐서 평균을 매기는 거니까. 1년에 반년에 한 번은 관리나. 뭐 여기는 근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 뭐 이게 연애를 해서 성관계를 한 거든 아니면 그냥 뭐 성매매 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한 거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뭔 얘기 들었지? 아 그렇지. 결혼에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예방을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결국은 이게 세계관 싸움이에요. 가치관 싸움이에요. 올바른 가치관이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이 되면 그게 예방을 하는 거죠. 법이 예방하는 거는 되게 직관적이고 정말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법도 점점 헐거워지잖아. 법도 뭐 그 간음죄가 폐지됐죠? 우리나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서 대놓고 외도를 해도 법적으로 형사법은 뭐 민사로 걸면은 뭐 걸어도 나를 형사 고발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혼의 예방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거 뭔가? 간음의 정의를 설파한다. 근데 이건 좀 어려워. 왜냐면 간음이란 개념 자체가 현대사회에 너무 낯설잖아. 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이게 놀란다니까? 막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교회에서 얘기해도 놀래요 사람들이. 아니 나는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랑 자는 게 간음인 줄 알았어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잖아요. 무슨 근거로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상황하는 게 괜찮은 거야? 그게 간음이라고. 혼인 이외의 모든 성적인 접촉들. 그럼 이거를 가치관을 잘 가르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의식처럼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지. 답을 말한다고 그 답대로 할까요 말할까요? 그러니까 답을 안다고 내가 답을 아는 거랑 답대로 살 수 있는 거랑 또 별개야. 또 별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치를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럴 바에는 에러 보겠다. 그거보다도 약간 그 결혼 외에 관계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난 그 통계 잘 보니 난 깜짝 놀랐어. 진짜 결혼 전에 평균 성관계 횟수가 아니라 성관계 대상수. 한 사람이랑 여러 번 할 수도 있으니까. 대상수가 몇 명 이상을 넘어가면 이혼율이 정말로 증가해요. 근데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면 똑같아. 어차피. 별건 없어. 그냥 계속 높아, 이혼율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혼율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경험을 해야 될 게 있고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게 있어요. 경험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게, 성경험을 했잖아? 여러 사람이랑. 그러면,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보다 더 섹시하고 더 좋은 남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재게 되겠죠. 여러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재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최고의 섹스머신이야. 그 누구를 다 기쁘게 할 수 있어. 이거 뭐 섹스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 1등하고 결혼해야 되나? 그 1등이 왜 너랑? 그
그러니까 그 1등을 왜 너만 결혼하지? 이런 논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을요 되게 비인간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말라고 하잖아. 거꾸로. 그런 것도. 니랑 결혼할 여자가 이게 누구랑 결혼할지 이렇게 재고 있어요. 그럼 얘보다 얘랑 지금 사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보다 더 예쁜 애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여러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그걸 알아요. 얘보다 지금 내가 만나는 얘보다 더 예쁘고 뭐 성적 매력이 있고 이런 애는 100% 확률로 있어. 있다고. 이게 근데 되게 저주인 거야. 왜냐면 계속 재거든. 계속 재 거야. 지금 성적인 것만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여러 변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재. 그럼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누가 와도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얘랑 결혼해서 살아도 얘랑 좀만 수틀리면 다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아 그때 뽑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 몇 번째 사귀었던 걔 막 이러면서 계속 생각이 돼. 계속 생각이 된다고. 안 될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지금 사회가 그래서 이혼율을 이 가늠에 대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혼율도 높아요. 실제로. 전 심한 나라는 결혼 자체를 안 하게 돼버리고. 그럼 어때?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해? 애를 낳는데 막말로 키워도 되고 안 키워도 되는 거야. 내가 입 싹 닫고 그냥 떠나면 그냥 떠나는 거야. 법적인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럼 뭐 사랑하면 괜찮아? 사랑 그게 사랑이야? 책임 안 지는 게 사랑이야? 언제부터 사랑의 정의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게 사랑이었지? 결혼 안 하고 성관계만 하겠다는 게 뒤집어 말하면 널 책임지기 싫어 이 뜻이에요. 너에게 내 인생을 전부를 걸고 싶지 않아 이렇게 번역해서 말해도 돼. 오빠 믿지 하고 여기 손잡고 이렇게 MT로 끌고 가는 이 멘트에는 뭐가 있냐면 너를 책임지지 않아 책임지기는 싫은데 너를 이용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이 뜻이야 번역을 하면. 근데 이제 요즘은 여자가 그러대. 옛날에는 남자인데 요즘은 여자애도 그래. 이게 생각이 막 전염되는 거죠. 이 안 좋은 생각들이. 여자애가 뭐 오빠는 내가 안 좋은가 봐? 막 이래. 아주 그냥 이슬만 먹지 오빠 이러면서. 여자애들이 그래 요새는. 무서워. 이제 우리 아들을 지켜야 될 판이야. 네, 저 아들도요. 제 딸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아들을 지켜야 될 판이야. 단순히 뭐 피임 교육을 강화한다라든가 단순히 결혼을 일찍 시킨다라는 것도 이제 완전한 건 아니죠. 결혼을 하는 거 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의 정신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결혼하면 또 이런 논리하면 가늠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고 결혼을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혼하면 그만이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 이혼하면 끝날 거 결혼은 왜 해요? 이런 식이야. 그러면 너는 밥 먹으면 똥 쌀 거 밥을 왜 먹니 너는? 너 그러면 어차피 졸릴 거 이따가 졸릴 거 잠은 왜 자니? 막 이런 식이야. 어차피 잠잘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런 궤변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만 딱 답처럼 얘기하는 것만은 완전하지 않은 게 예방이 안 되는 게 결혼의 원래 의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혼외 성관계 사람의 숫자에 따른 어떤 인식, 남녀관계의 인식의 변화,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인지심리학 책이 아니야 성경은. 근데 이미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하죠. 가늠하지 말라. 끝. 그럼 뭐 순종하면 그 안에 이 정신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그래도 정직하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줄 책임이 있죠. 아무튼 모르겠고 닥치고 그냥 10개명 지켜 임마 이러면 이제 그냥 종교 꼰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방은 해야 돼. 근데 이제 마지막 차원 사후 대책. 근데 이미 일은 터졌어. 얘는 찾아왔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 클라이막스 이미 찾아왔어. 사후 대책.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해줄래요? 찾아왔어.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직접적인 그냥 좀 아는 너무 혈연광이랑 깜짝 놀라니까 아는 내가 사랑하는 그냥 동생쯤이라고 합시다. 사랑하는 뭐 조카라고 해야 되나? 찾아왔어. 언니 나 할 말 있어. 너 요즘 살쪘다? 자꾸 배가 나오냐? 없이. 언니 사실은 이러면 또 여성 비하라니까 또 남자 보는 형 나 큰일 났어 진짜 이러면서 여친 있는데 이렇게 됐어. 이제 어떻게 윤희기 형 어떻게 나 군대로 그냥 도망갈까? 몹쓸 연기. 뭐 어떻게 일단 싸대기 날리고 시작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들으시냐.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할래? 여기부터 실전이야. 돈 딱 얼굴 던져. 낙태해!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언니가 키워줄게. 이것도 아니잖아. 살 수 없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어쨌든 이게 문제 인식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찾아온 본인이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지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고 잘못된 거라는 걸 느끼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럼 결국에는 도움을 부모님한테 청해야 할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고 가야 하는 짐을 나눠 지어줄 수밖에 없는 거. 그 책임을 다 전가받아줄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뭐 언니 절대 안 돼. 나 죽어. 막 이래. 근데 혼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야? 어떻게 뭐를? 할 거냐? 그래, 네가 혼자 어쩔 거야. 대책은 부모님에게 말하는 건가요? 근데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네? 낙태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부모님과 상의를 해라라고 말을 한다. 네, 본인이 만약에 그러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이거는 정말 이렇게 미시적으로 그냥 부모님한테 말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좀 넓은 관점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끔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그건 거거든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그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얘야 지우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거 알죠? 이 케이스 하나에 결혼 문제, 가는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낙태 문제, 그러니까 다 복합적으로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분 일단 부모님한테 말하도록 한다. 다른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할 사람이 없으면 군대로 째? 이럴까? 입싹 닦고 군대로 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그 낙태 비용 막 빌리러 다니고 이런 애들 있어.
그걸 또 해주는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불법 됐잖아요. 옛날 불법 아닐 때 그런 게 되게 많았고 불법 되고 나니까 그 많은 것도 그러니까 애 막 버리기 시작하지. 막 화장실에 애 그냥 나와서 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인이 유산하게 되게 무섭잖아. 자기도 막 나 옛날 막 사극이나 계단에서 굴러라 막 이러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 자기가. 그래서 그냥 애가 무서우니까 몰래 집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에서 애 낳고 버리고 그거는 형사 범죄인 거 아시죠? 그거 잡혀갑니다. 그 살인죄예요. 나는 이게 되게 웃겨. 애를 낳기 전에 배에서 갈갈이 찢어서 빼면은 범죄가 아닌데 애를 낳고 나서 버려서 유기해서 죽이잖아요. 그럼 살인죄야. 그럼 이게 무슨 차이야? 둘 다 살인 아닌가? 그러니까 법이 이래요. 법이 되게 이상해.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를 뱃속에 있는 낙태시키는 거는 처벌을 안 하잖아요. 몇 주, 12주 이상 되는 건 처벌 안 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천연기념물 있죠. 보호동물, 식물. 꽃을 꺾어와도 처벌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풀보다 못한 거야, 인간이?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풀 꺾으면 벌금 내고, 산에 산불 내도 징역입니다. 근데 인간 죽이는 데는 왜 합법이지? 인간을 죽이면?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 뱃속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도대체? 사실 이건 답은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답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맞추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낙태를 종용해야 될까? 그것도 나으라 그래? 고등학생이니까 학교 일단 잘려요. 100% 잘립니다, 학교. 얘 중졸대. 검정고시 준비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조언을 해줄래요? 이 상황이 온 아이에게. 근데 이게 남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전 제 자식이라면 진짜 그러지 않게 미리 가르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만 제 자식이라면 네가 어찌됐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대로 같이 옆에서 관리해주고 도와주지 못한 엄마로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어머니라면 본인이 그 책임을 엄마가 같이 질 테니까 너가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같이 엄마랑 키우면서 너는 검정 실제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좀 괜찮은 어머니 경우지. 그래서 낳았는데 그래서 낳으라고 하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낳아서 호적을 어머니 밑으로 넣어. 그러니까 막 내 손녀인데 내 딸로 호적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얘 딸이 지가 사고 쳐서 물론 이제 혼자 친 건 아니지만 같이 친 거지만 남자랑 그래서 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지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애 엄마한테 팽개치고 지 또 막 클럽 다녀.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 남자 쪽 여자 쪽에서 상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자대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양쪽 부모님과 남자 부모님 남자 거의 육자회담인데 이거? 진짜 육자회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뜻밖의 생겼네? 뭐 그렇게라도 책임을 둘이서 양쪽에서 다 책임을 다하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안 좋은 아웃풋의 최고의 대처. 근데 진짜 현실은 슬픈 게 뭐냐면요. 부익부 빈익부인처럼 그 정도로 성숙한 부모님한테 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어. 근데 실제 케이스는 이미 이렇게 왔잖아? 그럼 그 부모님들이 한 분이 다 안 계시거나 제대로 부모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사고를 쳐요, 보통. 그러니까 더 불쌍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의 말에도 답이 안 나온 케이스 막 버리고 낙태하고 이런 거야. 그래서 뭐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베이비박스? 그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이야. 오히려 그 불법이야.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 이 사회 법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버린 애기를 주워다가 그렇게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창구를 만드는 게 불법이야. 근데 낙태는 합법이야. 이게 웃기지 않나? 인간이 생각하는 거에 결국에는 오류 한계가 근데 또 그 나라의 말이 일면 이해는 되는 게 그걸 합법화하잖아요. 그러면 애를 다 갖다 버려서 이게 수용이 안 돼. 근데 그 다큐멘터리 나오고 다음에 그 교회에서 그 베이비박스가 진짜 미어 터진대요. 소문 듣고 다 와서. 그러니까 본인도 어찌됐든 본인이 낳아놓고 버린다는 게 많이 무거우니까 그렇게 잘 돌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그래서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그나마 최소한의 자기 어떤 양심이 있어서 그런 자기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맡겨놓으면 그래도 내 애가 거기서 잘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기웃기웃하면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심리인 것 같아. 책임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좀 확인을 하고 싶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정말 도덕성의 결여로 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치 않은 임신이었던지 아니면 낳았는데 상황이 진짜로 어려워서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진짜 오늘 먹고 죽을 밀가루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고아원에 맡기는 게 차라리 얘를 위해서 괜찮겠다.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어. 뭐 요즘 같은 때는 흔하진 않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무슨 얘기가 더 많았지? 부모님에게 말한다. 다른 거 뭐 있죠? 그 말한 게 그거구나. 육자 회담을 연다. 양가 부모님 뜻밖의 강제 상견례를 개최한다. 본인 자식들이 한 걸 아셔야 책임 있는 부모라면 일이 터졌어도 이렇게 수습을 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이건가? 부모 교육을 뜻밖의 엄마, 뜻밖의 아빠지만.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건 이 주제 제가 생각하면서 미성년자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20살인가 딱 그랬어. 20살인가? 근데 이제 일을 쳐서 임신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책임을 진다고 결혼을 했어. 이 두 커플이. 남자가 군대 나갔어.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책임을 지는 이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 친구들 노는 대로 다 놀고 싶은 거야. 엄마와 아빠는 다른 생명체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요. 엄마랑 아빠라는 다른 별개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거야. 그냥 여자와 엄마는 전혀 달라요. 구조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진짜 큰절해야 돼. 근데 그런 정체성이 없이 친구 동들 남자애가 계속 PC방 검색고 이런 거야. 게임하고. 돈도 실제 그 사례 실제 사례. 돈도 안 벌어.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막 비참한 거지. 이게 또 결혼으로 마무리 짓는다 그게 다 좋은 그렇죠. 결과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걸 보니까 어때요? 그냥 낙태해 이럴 거면 댓글에 막 이런 거 달릴 거야. 애는 문제야. 진짜 제대로 쓰레기 부모 노릇할 거면 애는 왜 낳았어? 이러면서 낙태를 이게 이상한 논리로 낙태를 옹호하더라고. 다른 의견 없어요? 사무대 직종에서? 저 너무 많이 얘기하고 네, 얘기. 어쨌든 그 친구가 찾아온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 친구가 중요한 거는 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뭐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런 쪽으로 같이 부모님을 같이 찾아계신다거나 제가 뭐 그렇게 해결방을 일단은 마련을 이야기를 달래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그래서 결손 과정이야. 네 그렇다고 언니 나 고아야 갑자기. 내가 뜻밖의. 구조해줘야 돼 그럼 책임을 질 수 있게 좀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이에 얘가 이제 출산을 하고 직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뭐 도와준다거나. 근데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있긴 해요. 미혼모 무슨 재활 프로그램이 있긴 했는데 아예 없는 거보다는 안 정도지 막 그게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나마 그 남자애가 그래도 그렇게 한 건 난데 그냥 입 싹 닫고 군대로 튄다거나 이런 케이스 되면 정말 미혼모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리해. 왜냐면 남자는 도망가면 그랬는데 일단 얘는 내가 달고 있잖아. 생물학적으로 약한 존재인 거. 근데 그게 양면성이죠. 그게 어떻게 좋은 창조의 의도대로 하면은 그게 정말 위대한 일이지. 여자만이 생명을 잉태하고 여자만이 생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만큼 그건 엄청난 좋은 축복인데 그거를 이게 인간이 죄성 때문에 오염되면은 그게 여자만 갖는 불편함이라고 여자만 갖는 불편함 여자만 피해받는다 이렇게 페미니즘에서 막 얘기하잖아. 그걸 저주로 인식하잖아. 마무리는 어쨌든 그 앞에서 얘기했던 예방의 차원을 예방은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해야 하는 거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후 친구한테 교육도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라도 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는 친구들이 없도록 너가 친구들의 어린 친구들의 이 언니가 너의 고민을 들어준 것처럼 너도 다른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가치관을 잘 전달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올바른 성관계에 대한 성기능에 대한 좀 이해들이 좀 이렇게 꼭 용어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용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올바른 이해가 좀 퍼져나가게 독려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한 것의 의도는 이걸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접근성을 높이자는 건데요. 결국은 솔루션은 근데 결국은 뭔지 알아요? 결국은 하는데. 결국은 복음 전해야 돼. 왜냐면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복음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이 개념이 안 박힐 거야 아마. 윤리 도덕으로 설명한다고 됐으면은 인류가 왜 이 꼴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확률적으로 이런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빼고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를 빼고 이게 올바른 거다라는 원래 진리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인식이 다들 너무 강하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에피소드 제로에 얘기한 게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기준도 믿어지고 그 기준도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실제로 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결정을. 근데 이게 하기 힘들어, 사실. 그냥 낙태하고 끝내, 보통은. 근데 복음이 있어야 이게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를 그냥 덮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이해,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걸? 교회 다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결정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지. 책임 있는 존재로. 책임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 판단이 그냥 되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게, 사건은 이게 터졌어요. 생명을 죽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낙태를 하나님 원하시나? 답은 알고 있죠? 그러면 낙태는 이제 논에 제꼈어. 그러면 이제 출산이야. 출산해서 어떻게 키워야 돼? 가정은 이 다음 논의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여러분 돈 무한정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별로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돈이 영원히 없을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 나는 개뿔 돈이 없어도 그렇게 상상을 크게 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포기가 빠른 것 같아. 그래서 기껏해야 말하는 게 뭐 나 건물 살 거예요 강남에.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뭘 할 거냐고. 저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럴 때 이런 답답한 상황 있죠.
답답한 거.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답답하고 이게 생활적 뭐 사회복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답답한 게 있으면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있지. 근데 적어도 얘가 나를 찾아왔잖아 지금. 그런 거는 내가 직접적인 관계든 간접적인 관계든 얘가 나한테 나를 신뢰하고 뭔가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우연이다? 아니, 내가 이걸 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근데 만약에 나한테 야, 부모님한테 말해야 돼. 내가 부모님 안 계셔요. 그러면 뭐 나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거보다는 내가 좀 여유가 있어.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내가 돈 많다고 티나게 막 나만 믿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나를 의존해. 그러면 내 돈을 의존해. 정확히 말하면 나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의존하게 돼요. 그럼 또 하나의 우상숭배 대상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마냥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잘 기도해보고 통장으로 몰래 돈을 꽂아준다든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야, 무료 그런 거 있대. 근데 내가 막 수수하고 돈 주고서 이렇게 해서 이거 무료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얘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고 뭐 이런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꼭 졸부들이 나만 믿어. 이러면서 내가 해줬잖아. 내가 너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응지은 리을 이러잖아.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좀 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기승전. 겸손하려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도와줄 때도 티 안 나게 도와주는 게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티 나게 도와주면은 나한테 고마울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독립을 못해. 그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들러붙겠지. 서울 대책까지 와봤는데 다른 뭐 특이한 의견 없어요? 딱 5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뭐 이 비슷한 케이스 제가 겪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이거랑 좀 다르긴 했어요. 근데 이미 이 일이 다 끝나고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정리들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더 뭐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넓게 저변이 있지 않아서 난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부모님이시면 아실까 몰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그냥 몰래 납해하고 나만 말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숨기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건 사실 되게 육체적으로도 물론 이제 여자들 육체적으로도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몸이 엄청 상할 뿐더러 그걸 언제까지 영원히 속일 거야? 계속 언젠가 또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때 이 주제를 제가 꺼낸 이유는 그때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이 생각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까 이걸 예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걸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되게 답답함? 이거를 내가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했는데 그게 정신이 없었어.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내 정신이 없었어. 내가 뭘 했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이미 다 그냥 끝나고 뭐 그렇게 돼서 표면상으로는 티 안 나잖아. 표면상으로는 그냥 몸이 좀 안 좋구나 뭐 그냥 다니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사귀는 애랑 헤어지고 뭐 그냥 그렇게 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때 어떻게 대처했어야 되는지 이런 그 상황이 빡 오면은 이제 뇌정지 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뭐 어떤 사람 속도 없이 예수님이라면 그냥 싹 이렇게 잘 없애주지 않았을까요? 다시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을까? 또 이런 개변하게. 우린 예수님, 우린 신이 아니니까 그걸 할 수 없잖아, 우리는. 갑자기 금도끼 마냥 금나라로 뚝딱해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동화 같은 솔루션 말고. 그 예수님은 할 수 있었겠지. 우리는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고민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후 대책 같은 경우는. 그 상처를 안고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전에 그런 안 좋은 결정과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평생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생각까지 왔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번으로 가서 2번으로 이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미 이렇게 3번까지 왔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인 죽어라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도 안 달리셨겠지.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사고치고 와서 어떻게 하지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 지키는 방법은 그거야.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면 돼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갖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지. 설마 내가 그러겠어? 그러면 다윗은 그럴 줄 알았겠어, 자기가? 그 거룩한 다윗이 그럴 줄 알았겠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지금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달라진 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차갑게, 시니컬하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 판단과 이런 예방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의미, 그거에 기반을 한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정답이 나온 건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든. 그럼 기승전 돈 많은 크리스찬이 그러면 그 키다리 아저씨 마냥 알아서 평생 책임져 주는 해피엔딩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 그런 사람만 다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 다 도와줄 수 없고 이 세상은 계속 어두울 테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복음이 답이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회복되는 것이 성경적인 회복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 정점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차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될 거 그냥 대충 삽시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대다수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실용주의 뭐 그런 걸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콘돔 몇 바퀴 나라, 뭐 정관 수술해라, 피임약 먹어라,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 낙태나 해라, 뭐 이런 사후 대책이다. 안 좋은 거 다 해볼까요? 안 좋은 거? 사랑하면 그냥 섹스 멋있냐? 같이 판단. 2번 피임하면 돼. 정관 수술하면 돼. 뭐 이런.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사후 대책 낙태하면 되지 뭐. 이번에 가치가 뒤틀리니까 대응이 다 망가지죠.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악하게. 그럼 뭘 고쳐야 돼? 존재가 바뀌어야 돼. 존재가 죄인이니까 이렇게밖에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하는 게 인간은 죄인의 막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입만 얘기하는 입죄인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관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불러오는 대참사의 일면을 오늘 케이스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스파링이라고 할까?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돌려보는 시간이 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를 훈련시켜 줄 거예요. 네, 그럼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주제로 어려운 케이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되게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판단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이런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다시금 고쳐주셔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고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복음이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